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매혹적인 여성 스파이의 대명사 마타 하리 이야기입니다. 마타 하리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 사이를 오가며 스파이로 활동한 여자로 본명은 마그레타 쥐 젤러입니다. 마타 하리란 말레이어로 새벽의 눈동자라는 뜻으로 매혹적인 여성 스파이의 대명사로 불리는데, 네덜란드 사업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파산으로 친척집을 전전하며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20살 전후의 젤러는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 주둔하던 네덜란드인 장교 맥클라우드와 결혼하고 인도네시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당시 식민지의 젊은 유럽 남성들은 백인 여성과 교제할 기회가 없어 신문에 구혼 광고를 냈는데, 두 사람의 만남은 맥클라우드의 이런 구혼 광고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혼 광고에 응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위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젤러가 이렇게 결혼한 것을 보면 얼마나 그녀가 가난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1895년에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는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으로 갔는데 두 아이를 낳고 7년을 살았지만 1901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의 이유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설과 의처증과 폭력 때문이었다는 설이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혼 후 젤러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유럽으로 돌아왔지만 가진 것 없는 이혼녀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아직도 젊은 아름다운 육체뿐으로 한때 프랑스 외교관의 정부로 살기도 했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검은 머리에 올리브빛 피부, 커다란 갈색 눈,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다소 이국적인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인생의 전격적인 전환점은 1905년에 파리의 물랭루주 클럽에서 이국적인 미모가 돋보이는 벨리 댄스를 선보이면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마타 하리로 바꾸고 미모의 스트릿 댄서로 이름을 떨쳤는데, 출신도 속여 자바인 혼혈아라면서 무희로 활동을 했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자바섬의 왕족으로 네덜란드인과 혼혈인 인도네시아 공주라고 하기도 하고 인도의 여사제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날조된 그녀의 과거와 육체적 매력은 색다른 눈요깃거리를 원하던 유럽 남성들을 사로잡았고, 동양적이고 자극적인 벨리 댄스는 사교계의 최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춤은 정통 벨리 댄스는 아니었고, 노출이 심한 의상과 자극적인 몸놀림을 바탕으로 한 스트릿 댄스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유럽 남성들은 그녀의 춤에 열광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옷을 벗는 일이 흔치 않던 시절에 7겹의 베일을 하나씩 벗어가면서 알몸을 드러내는 도발적인 춤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수입이 넉넉했지만 사치스러운 생활로 생활비가 부족해 매춘을 하기도 했는데, 입소문이 퍼지면서 파리 최고 클럽인 물랭루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희가 되었습니다. 마타 하리는 파리뿐 아니라 유럽 대도시를 순회하며 댄서로서의 삶을 시작함과 동시에 유럽 정치를 주무르는 각국의 고위층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프랑스 공부와 정계의 고위층, 재계 인사뿐 아니라 네덜란드의 수상, 프로이센의 황태자 등 나라와 분야를 막론하고 퍼졌습니다. 그녀가 파리 상류 사회에 드나들기 시작할 때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동일 정보국의 장교들이 마타 하리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군의 정보를 염탐해주면 상당한 돈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에 그녀는 프랑스의 국방장관, 외교관, 고급 장교 등을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독일에 중요한 자료를 넘겨주지는 못했는데, 독일 정보국에서는 군사기밀보다 고위층의 갈등과 사생활을 더 알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마타 하리는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영국 정보기관의 의심을 받았는데, 1차 대전이 일어날 당시 베를린에 머물러 의혹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녀가 베를린에 간 이유는 스파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지만, 점차 시들해지는 인기를 베를린에서 회복해보려는 시도였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재기는 1차 대전의 발발로 좌절되었는데, 그녀는 전쟁 발발 직후 프랑스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전쟁 중 부상당한 연하의 애인 마슬로프의 병문안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그녀의 프랑스행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전쟁 전부터 마타하리의 행동을 수상히 여겼던 영국 정보기관은 프랑스로 들어가려는 마타하리를 체포해 세 차례나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마타하리는 독일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프랑스에 돌아가는데 얼마 후 이번엔 프랑스 스파이가 되어 스페인 마드리드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에 도울 정보국에서는 마타하리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독일은 마타하리를 제거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보국은 프랑스가 암호를 풀 것을 알면서 베를린에 보내는 암호문에 마타하리가 독일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송을 합니다. 마타하리는 1917년에 프랑스로 들어왔을 때 반역죄로 체포되는데 암호명 H21이라는 독일 스파이로 프랑스 정관계의 정보를 독일에 팔아넘겼다는 혐의였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마타하리는 독일군으로부터 스파이 제의를 받았고 2만 마르크의 돈도 받았지만 스파이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전쟁의 현실에 처한 유럽에서 변호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녀의 범죄 조사를 위해 소환되는 사람들은 프랑스의 거물급 인사들이었습니다. 프랑스 고위층은 들끓기 시작했는데 적과 대치 중인 때의 내부의 스캔들은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빨리 사건을 끝내고 누군가 모든 비밀을 짊어져야만 했는데 그녀의 재판은 간단하게 끝났고 전시 상황이라는 명목 하에 사형 집행도 서둘러 이루어졌습니다. 마타하리를 재판한 프랑스 판사는 그녀가 독일의 판정부가 프랑스 군사 5만 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을 선고하고 서둘러 집행을 했는데 마타하리는 1917년 10월 15일 아침에 파리 교회에서 총살되었습니다. 총살 직전 씌우려던 눈가리개마저 거부한 채 그녀는 12명의 사수 앞에서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섰는데 주검은 해부용 시신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1999년 비밀이 해제된 영국의 제1차 세계대전 관련 문서에는 마타하리가 군사정보를 독일에 넘겼다는 어떤 결정적 증거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가 실제 스파이였는지는 모르지만 유럽을 들끓게 한 만인의 연인에서 스파이로 총살당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레이첼이 들려주는 사랑의 뒷이야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 스파이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녀들의 활동은 눈치채기 어렵고 여색에 빠진 남성들을 치맛폭에 휘감고 쥐락펴락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인계를 잘 활용한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의 병가의 36개 중에서 31개가 미인계입니다. 참고로 36개가 주랭랑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미인계는 허니 트랩이라고 하는데 달콤한 꿀속의 함정이라는 의미이며 미인계의 주인공인 판무 파탈은 여성의 팜과 파멸로 이끄는 이라는 뜻의 파탈이 합쳐진 말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스파이는 문명의 초창기부터 매춘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여성의 직업이라고 합니다. 마타하리는 여러 번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1985년에 만들어진 마타하리로 커티스 해링턴이 감독을 했고 엠마뉴엘 부인으로 유명한 실비아 크리스텔이 마타하리 역을 맡았습니다. 2016년에는 TV 시리즈로 마타하리가 만들어지는데 프랑스 여배우인 바이나 지오칸테가 마타하리 역을 맡았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마타하리 더 네이키드 스파이라는 다큐멘터리와 영화 마타하리가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1917년 10월 18일에 인터내셔널 뉴스 서비스는 마타하리 처형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타하리, 자바말로 아침의 눈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인이 뱅산느 병영에서 죽었는데 눈 가리는 것을 거부하고 말 그대로 자기 죽음을 직시했다. 네덜란드와 일본계 혼혈인 아름다운 부인은 젤트리드 마르가레트 젤레가 본명으로 푸엔카레 대통령에게 집행유예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대통령은 개입을 거부했다. 아름다운 여인의 강철 같은 의지는 한순간도 그 강인함을 잃지 않았는데 그녀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음을 전해 듣고 편지 2장을 쓸 수 있을까요? 라는 한마디만을 물었다. 아르보 신부가 처형당할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있을 때 프랑스인 장교 하나가 흰 천 한 조각을 들고 다가왔다. 눈가리개입니다. 꼭 가려야 하나요? 부인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타하리는 몸도 묶이지 않고 눈도 가리지 않았고 총살대원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동안 신부, 수녀들, 그리고 변호사는 떨어진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사관의 칼이 하늘로 쳐들어 올라갔다. 내려가자 사격에 총성이 터져나왔고 총성과 함께 마타하리가 쓰러졌는데 이런 식으로 죽는다고 배우들이 보여주는 식이 아니었다. 팔을 쳐들지도 않았고 곧바로 앞으로 쓰러지거나 뒤로 넘어지지도 않았으며 쓰러지는 모습은 마치 무너지는 것 같았다. 천천히 완만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고개는 쳐들린 채로 있었고 표정에는 티끌만한 변화도 없었다. 하사관이 권총을 뽑아들고 총구를 간첩해 왼쪽 관자놀이에 가까이 갖다 대고 방아쇠를 당기자 탄환이 여인의 머리통 속으로 파고들었고 마타하리는 확실하게 죽었다. 남을 위해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는 지갑과 끼니 때마다 흘러 넘쳐버리던 밥이며 국물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모든 무례와 무지와 무관심을 부끄럽게 하소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하소서. 큰 것보다도 작은 것이 좋다고, 많은 것보다도 적은 것이 좋다고, 높은 것보다도 낮은 것이 좋다고, 빠른 것보다도 느린 것이 좋다고. 안도현, 봄날, 사랑의 기도.